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그쵸.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픈데 네네. 그것 때문에 세금까지도 내라고 하니 네네. 그 집을 뭐 또 처분하면 낼 수는 있겠지만 네네. 또 처분이 안 되는데 네. 막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 날씨 많이 네. 더운데 네.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건강관리요? 네. 네, 술로 이겨내겠습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건강관리 하셔야죠 이제. 해야죠.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세무사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매년 여름 이맘때쯤 되면은 사실 뭐 보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네. 때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제 이 세무 행정이 바뀔 건지 네네. 그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이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7월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원래는 매번 이제 발행할 때마다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만큼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처음 이제 발표되는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세제 네. 개편안을 썼고 네. 또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0페이지가 넘게 있는데 네. 상세본을 보면 네.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또 볼 수가 있어서 네. 오늘은 그 관련해서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세법들을 다 네. 개정을 다루고 있는데 네네. 그걸 뭐 저희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 관심사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혹은 또 금융자산 이 정도 또 네. 실무에서 이제 뭐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보시죠. 네. 네네. 일단은 이번 그 네. 개편 안에서 네.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마 종부세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태아 종부세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바뀔까 안 바뀔까 이렇게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또 바뀌었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종부세가 중과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 두주택자나 혹은 총 주택이 세 채이신 분들 이상은 과감하게 이 중과세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수에 따라서 네. 세율 차이를 두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가액 기준으로 네네네. 그 과세 표준이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의 네. 세율을 부과를 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중과세가 이제 없어지게끔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율 자체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일반 세율보다 좀 더 낮아졌어요. 네. 기존의 일반 세율이 네. 0.6에서 3.0. 네. 네. 최대 3%까지였는데 네. 낮아져서 이제 최소인 0.5%에서 이제 최고 많아봐 이제 2.7%까지 네. 이제 줄어들게 되었죠. 네. 물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개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단일 세율, 최고 단일 세율 적용됐었는데 뭐 이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고 단일 세율로 이제 2.7%가 적용이 되겠죠.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지금 이 종부세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게 시행 시기가 올해 또 네. 적용이 되는 건지 맞아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건지 좀 그걸 헷갈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매년도 시행에 해당된다는 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율 적용 같은 경우도 2022년이 아니고 네.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과세율이 폐지되는 것은 물론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정하에 말이지만 내년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까지는 중과세이신 분들은 중과세 나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종부세를 이제 계산하다 보면 네.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전으로 대비해서 네. 2주택 같은 경우는 150%, 그렇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부터는 네. 300%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세금이 나올 걸 이제 막으려고 캡이 쓰여져 있었는데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총 3채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300%니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고 기본 이제 세부담 상한도 동일하게 이제 150%로 조정했죠. 결론적으로 이제 주택 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2023년부터 네. 적용이 된다는 거. 된다는 거. 종부세 계산할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6억 원 인당 6억 원 공제가 되고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현재는 11억 원이 공제가 되는데 네. 이 금액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일반 6억 원인 게 이제 9억 원으로 상향이 되고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12억으로 바뀐 거는 네. 양도세랑 똑같이 기준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매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은 기본 공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내용을 보더라도 네. 법인으로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종부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법인이 주택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기존이 이제 쭉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제 금액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네, 적용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네네. 현재는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11억이지만 그렇죠. 추가적으로 3억을 더 해준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다가 추가 3억 원을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에 네. 총 14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네. 굉장히 큰 금액이 공제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 적용이 된다. 네, 올해만 네. 2022년만 한정해서 11억 플러스 3억 네. 총 14억이 1세대 1주택은 공제가 된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뭐 8월 국회에서 통과가 또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되실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새로 들어온 개념이 네네.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종부세 납부하는 걸 유예를 시켜주고 나중에 이 해당 부동산을 네. 처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 네. 그때 나중에 종부세를 납부를 하겠다. 네. 왜냐면 내가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 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합리적으로 네. 들어온 개념인데요. 모든 분들한테 이런 납부유예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요건이 있어요. 네. 요건은 가볍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1세대 1주택자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시거나 또는 이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신 분에 국한해서 이 납부유예가 진행이 되고 또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총급여 이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 혹은 이제 뭐 사업소득자라든지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종합소득 금액 이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죠. 네. 금액이 이제 6천만 원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부세 세액 자체가 100만 원을 넘어야지만 납부유예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례는요. 네. 납세자가 그 종부세 납부 기한 종료일 12월 15일이죠. 15일 3일 전까지, 그러니까 네. 12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혹시 그 요건 아까 말씀해주신 요건들 네, 있잖아요. 네, 소득 네.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네.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납부 유예했던 금액을 네. 취소하고 네. 이자까지 가산을 해서 추징을 네. 하겠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어요. 지금 뭐 소득이 일시적으로 적은 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을 거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를 신청해봐야 네. 큰 실이 당연히 없겠죠. 맞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네. 올해부터 네.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또 주택수 카운팅을 하잖아요. 네. 카운팅을 하는 데 있어서 특례가 만들어져서 일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주택수 카운팅할 때 넣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면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세부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사실 중요한데 네. 어떤 특별한 사유에 때문에 네. 좀 억울하게 1세대 1주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네.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네. 해소시켜주기 위한 네. 그런 제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사를 가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택수가 늘어서 종부세가 이제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그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6월 1일에 딱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론적으로는 1주택이 될 건데 네네. 이렇게 6월 1일에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죠. 네.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해서는 우리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
난 빼주겠다라는 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 우리 양도소득세법에서도 네. 일시적 1세 2주택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기존 주택을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팔아야지만 이 혜택을 이제 적용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 무한정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의도치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서 종부세가 또 과다하게 나온다 예를 들면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죠.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픈데 네네. 그것 때문에 세금까지도 내라고 하니 네네. 그 집을 뭐 또 처분하면 낼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처분이 안 되는데 네. 막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건을 보면 네. 이제 상속 개시일부터 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무조건 다 제외를 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특별하게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차감을 시켜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은 무조건 주택수에 빠지는데 5년이 지나도 주택수 빠지는 주택은 그 이제 저가주택, 공시가 6억, 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이제 상속 지분 자체가 소수 지분인데 또 주택수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0% 이제 금액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그거 이하이신 분들은 기간 제한 없이 이제 주택수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의 저가주택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주택, 그러니까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네. 수도권 및 광역시, 네.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그때 뭐 지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죠. 네. 대부분 네. 그런 주택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 빠진다. 네. 그래서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네.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거지 그렇죠. 이 해당하는 주택들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유주택에다가 유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근데 뭐 상속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그러면 10억만 과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합산을 해서 13억으로 과세를 하되 계산 구조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1세대 주택 판단할 때 이제 그걸 카운팅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네. 1세대 1주택 이제 계산 구조가 해당된다 그러면 11억 플러스 3억 총 14억이 공제가 될 거고 네. 2023년부터는 네. 12억이 공제가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규정도 이제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네. 잘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기존에는 이제 그 우리 종부세가 대부분 이제 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신고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고지된 걸 납부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잘못 계산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잘못되면 경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이제 납부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이제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 고지 납부는 경영 청구가 안 됐다. 네, 이건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네 이런 취지였는데 이제 네. 세법이 이번 바뀌어서 세제 개편안에는 이제 종부세를 이제 부가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아무리 봐도 이건 이상하게 고지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경정 청구를 하시면 흔치는 않겠지만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네, 이거는 뭐 납세자한테 합리적으로 그렇죠. 네, 바뀐 네.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종부세 얘기는 이 정도 네, 다된 것 같고요. 네, 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